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호와 다혜, 우리 셋은 고등학교 절친 사이입니다. 민호와 저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절친으로 그냥 가족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다혜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로 성격이 많이 내성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항상 구석에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그런 다혜를 참 많이도 못마땅해하곤 했는데요. 시험을 볼 때마다 다혜가 1등을 도맡아 했거든요. 거기다 다혜는 얼굴까지 예뻐서 친구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다는 이유로 다들 다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조용히 말하기도 했어요. 저기 형준아, 내가 듣자 하니 친구들이 네 말은 잘 듣는다고 하더구나. 아닙니다. 그래봤자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만 좋아하는걸요? 형준아, 이 선생님이 보기엔 너한테는 그 리더십 같은 게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이요? 제가 놀란 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기에 그런 제게 부탁을 할 게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너 혹시 우리 반에 다혜라고 알고 있지? 네, 맨날 1등하는 그 친구 말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 다혜 말이야. 라며 선생님이 더욱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혜가 예전부터 전학도 많이 다니고 성격도 많이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몇몇 친구들은 다혜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다혜를 좀 챙겨주는 게 어떻겠니? 제가요? 선생님,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알다시피 제가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다혜랑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너랑 민우랑 같이 다혜를 챙겨주면 다혜도 훨씬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글쎄요. 다혜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할까요? 내가 보기엔 니들이 다혜랑 참 잘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형준이 네가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잖니? 제가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거든. 이 선생님이 볼 때 너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거든. 넌 항상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니? 그게 평소 네 성품인 거야. 선생님은 그걸 한눈에 알아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랑 민호가 다혜를 좀 챙겨주렴. 그냥 무심한 듯 챙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레 눈치를 볼 것 같아서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형준이 어머님도 너가 꼭 도와줄 거라고 하시던데? 설마 우리 엄마랑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상담하러 오셨을 때 형준이 어머님 성품 보고 형준이가 참 잘 크겠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여쭤봤는데 네가 꼭 도와줄 거라고 하시더라고. 라며 선생님이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그동안의 선생님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셨기에 엄마 홀로 지금까지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했는데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딱히 좋게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담임 선생님만은 많이 달랐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온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네 담임 선생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 같더구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네가 참 마음 따뜻한 학생이라고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아들을 참 잘 키웠다고 칭찬까지 하시지 뭐니. 학교에 면담을 하러 갈 때마다 엄마는 잔뜩 주눅이 들곤 했는데요. 엄마가 딱히 뭘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거든요. 암튼 엄마에게 담임 선생님 인품에 대해 익히 들었던지라 저는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혜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그 뒤 우리 셋은 매일같이 어울려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혜는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민호와 제가 진심으로 대하자 금방 친해졌거든요. 그렇게 민호와 저는 다혜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로부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분식집에도 같이 다녔고 간혹 다혜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혜네 집에 가면 다혜네 부모님이 그렇게나 좋아하셨는데요. 음식을 항상 차려놓고 기다리곤 했거든요. 다혜와 같이 지내면서 우리 성적도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시험 기간에 다혜한테 이끌려서 공부를 하기도 했거든요. 다혜는 전교 1등답게 이해하기 쉽게 공부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다혜가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그 누구도 다혜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혜는 당연히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저는 간신히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제 실력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옆에서 다혜한테 이것저것을 주워 듣다 보니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엄마가 다혜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에도 우리 셋은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다혜는 서울대에 가서도 줄곧 우리와 함께 어울리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다혜 부모님이 고기 파티를 한다며 우리까지 초대를 했는데요. 다혜네 아버지가 열심히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다혜네 아버지는 많이 무뚝뚝하지만 온화한 편으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딱 봐도 듬직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는 다혜네 아버지가 참 부럽기만 했거든요. 다혜네 아버지는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는데요. 간혹가다 집에 계신 날에는 오래된 빛바랜 난닝구만 걸친 채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다혜네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민호와 제가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일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혜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새카만 편에다가 몸도 다부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혜네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민우가 제게 말을 꺼냈어요. 다혜네 아버지 말이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 얼굴도 새카맣게 타 보이고 거기다 맨날 옷도 빛바랜 난닝구만 입고 계시잖아. 근데 그 와중에 다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맨날 1등만 하잖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랑 나랑은 역시 찐친이 맞나 보다. 근데 말이야, 다혜네 아버지는 진짜 인생 성공한 것 같다. 생각해봐. 다혜네 엄마가 얼굴이 엄청 예쁘시잖아? 거기도 말할 때 보면 많이 배우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다혜가 그런 엄마를 꼭 닮았잖아. 근데 막노동하시는 분이 그런 미인과 결혼을 했으니 대단한 거지. 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록 다혜네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어 보였지만 그렇게나 자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다혜네 집에 놀러 가거나 하면 떡볶이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라면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그 라면 맛이 그렇게나 기가 막힐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다혜네 아버지를 참 좋아하고 많이 따랐어요. 암튼 우리는 대학에 가서도 절친 사이를 유지하면서 참 잘 지냈습니다. 다혜는 같은 대학 친구들보다 우리를 더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다혜가 위로하듯 제게 말했어요.
뭐야, 진짜 군대 가는 거야? 그래도 걱정 붙들어 매. 우리가 자주 면회 갈 테니까. 진짜 자주 면회 와줄 거지? 나 가서 진짜 잘하고 올 자신 있어. 그럼 네가 적응을 못하면 누가 적응을 하겠냐? 다혜가 믿는다는 듯이 힘차게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군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고 입대를 하긴 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같은 내무반 상병 마로병 중 한 명이 악질 중에 악질이었는데요.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김상병은 부모님이 꽤나 잘 나가는 사학과라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부자라는 말을 허구한 날 자랑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딱히 그 김상병에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단지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그렇게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 김상병이 얼마나 악질이었느냐 하면 말이죠. 그 김상병 때문에 탈영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김상병 레이더에 제가 딱 걸려들고 말았던 겁니다. 제게 대놓고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하던 와중에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다혜랑 민호를 만나서 신세 한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술도 한 잔 들어가다 보니 제가 마치 다른 사람 마냥 눈물까지 흘리며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안타까운 듯 묻기도 했어요. 거기 고충 상담하는데 그런 곳은 없는 거야? 거기다 신고하면 되잖아. 김상병 같은 그런 인간들은 매운맛을 좀 봐야 한다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아마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 김상병이 고참들이나 간부들한테 무진장 잘하거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김상병이야말로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인간이네. 다혜가 분하다는 듯 소리치고 있었고 민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어요. 형준아, 아무리 힘들어도 탈영을 하거나 김상병을 막 어떻게 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거든.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중이야. 근데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어. 진짜 악질도 저런 악질은 처음 봤다니까. 하물며 얼마 전에는 근무 교대 때문에 새벽에 깨웠더니 초수에 올라가서는 아휴, 더 이상 말 안 하련다. 진짜 비참하고 확 들이받고 싶은 걸 이빨 꽉 물고 참았다니까. 거기다 같이 근무라도 서는 날에는 그 2시간이 아주 지옥 같다니까. 제가 김상병의 뒷담화를 마구마구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같이 욕을 해주는 바람에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가 내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복귀를 했는데요. 그때 그 휴가 때 친구들에게 김상병 뒷담화를 한 것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제가 부대로 복귀하고 한 달쯤이 지난 뒤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대 내에 사단장님이 오신다며 다들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정말이지 며칠 동안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는 건 물론이었고 사단장님을 맞이할 예행 연습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며 다들 얼굴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입대하고 투스타를 단 장군은 처음 보는 거라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단장님이 온다는 날이 되었고 대대장님이며 많은 지휘관분들이 미리 와서 사단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연병장에 요란한 굉음을 내며 헬기 한 대가 착륙하더니 이내 모자에 별 2개를 단 사단장님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우리 같은 일반 병사들은 눈도 마주치기 힘든 대대장님이 도열해 있다가 사단장님께 목청껏 외치며 경례를 했는데요. 그때 마침 저는 초소에서 악랄한 김상병과 같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초소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에
사단장님이 도착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단장님이 예정에 없던 부대에 시차를 하시겠다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소 쪽으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김상병과 저는 동시에 쩌렁쩌렁하게 외치며 격려를 했는데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낯이 많이 익어 보였어요. 그 순간 사단장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너 형준이 아니냐? 너 군대 갔단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대에 배치됐구나. 군생활 잘하고 있지? 휴가 때 민호랑 집에 한번 들려라.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니들 내가 끓여준 라면 엄청 좋아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사단장님이 피식 웃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 군대 오더니 많이 늠름해졌구나. 이래서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하는 거야. 다혜 엄마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그럼 휴가 때 보자. 네, 알겠습니다. 충성! 제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제 격려를 받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섰는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상병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손까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특별히 방문한 이유가 병영 문화 개선 및 병사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진 뒤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부대 내 병영 생활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동안 이등병들과 후임들을 괴롭혔던 박병장은 영창을 가게 되었고 김상병은 군기교육대에 다녀온 뒤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부대에서 제 생활은 180도로 바뀌어 갔는데요. 우선은 부대 내 간부들이 저를 불러 세워놓고는 사단장님과 무슨 관계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거든요. 그 물음에 저는 사실대로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사단장님한테 딸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얼마 후 부대 내에는 제가 사단장님의 미래 사익감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암암리에 제 눈치까지 봤고요. 물론 대놓고 눈치를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 간부는 사단장님이 끓여주던 라면이 뭐냐며 묻기까지 했거든요. 그 뒤 제 군생활은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져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김상병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살만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휴가를 나와 제가 민호를 만나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혹시 다혜네 아버지가 군인인 거 알고 있었냐? 뭐? 군인? 다혜네 아버지 군인 아니잖아. 공소장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었어? 야, 그건 우리가 그냥 넘겨짚었던 거였잖아. 세상에나 말이야. 다혜네 아버지가 사단장님인 거 있지? 대박이지? 사단장? 사단장이면 많이 높은 거냐? 네가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나 본데 너 별 알지? 스타. 한마디로 장군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것도 투스타. 진짜? 그렇게 높은 분이었어? 근데 왜 집에서 항상 그런 낯님과 같은 옷만 입고 계셨지? 그리고 다혜네 집에 몇 번이나 놀러 갔었는데 군인이신 거 티 하나도 안 났잖아. 집에 별다른 것도 없었고. 그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 부대에 헬기 타고 오셨는데 야, 다혜네 집에서 보던 그런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완전 포스가 장난 아니었다. 모자에 별 2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했다니까. 우리한테 라면 끓여주시던 그 옆집 아저씨가 아니더라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멋진 군인 포스였어. 뭐? 헬기까지 타고 오셨단 말이야? 그럼 진짜 높은 사람인가 보다?
말도 마라. 진짜 완전 울트라 초특급 대박이었다니까? 라며 제가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도착한 다혜가 기쁜 듯 제게 인사를 했어요. 너 옛날보다 얼굴 좋아졌다. 야, 이다혜, 너네 아버지 사단장님인 거 왜 말 안 했냐? 나 진짜 초소에서 근무 서다가 사단장님하고 딱 눈 마주쳤는데 아주 오금이 저렸다니까? 얘는 친구 아빠를 보고 무슨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냐?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 아빠랑 같이 술 먹고 어깨동무까지 해놓고서는. 아무튼 너희 아빠, 아니 사단장님 다녀가신 뒤로 고참들이 후임들 괴롭히는 거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요즘은 다들 군생활 할 맛이 난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사단장님께서 평소에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건강한 병역 문화라던가 병사 간의 존중 배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너희 아버지 진짜 존경스럽다. 다혜야, 나 요즘 군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말이야, 사단장님을 잘 알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후임들한테도 더 잘해주게 되고 선임들한테도 더 깍듯하게 하게 되더라고. 그렇잖아. 혹시라도 사단장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다. 아이고, 우리 형준이가 진짜 군인이 다 됐네. 그렇잖아도 아빠가 니들 우리 집에 놀러 오래. 라면 끓여주신다고 말이야. 맞다. 사단장님이 끓여주시던 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긴 했지. 라며 제가 감격스러운 듯 외치고 있었는데요. 다혜와 민호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를 한 뒤에도 다혜와 민호랑 자주 만나서 어울렸습니다. 물론 다혜네 집에 자주 놀러 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셋이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다혜네 부모님이 이상하리만큼 제게 잘해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혜네 집에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혜와 저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혜네 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사실 다혜와 사귀기 전 제 입장에서는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혜에 비해 제가 너무나 부족하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랬기에 다혜와 연인 사이가 되었음에도 선뜻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다혜 아버지가 제게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야 하는 거다. 난 머리만 똑똑하고 이 감성이 없는 사람은 영 싫더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 형준이는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이실직고를 했는데요. 우리 고백을 듣고 두 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형준이 정도라면 우리 다혜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부족한 저를 그토록 좋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그 뒤 우리는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제일 좋아하며 축하해 줬는데요. 난 니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전부터 둘이 진짜 잘 어울렸다니까. 진짜 축하한다. 근데 결혼하고도 우리 계속 친구인 거지? 내 베프는 니들밖에 없는데 그게 좀 걱정이야. 라며 민호가 너스레를 떨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어 갔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뒤 장인 장모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놀라운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 말씀에 따르면 장모님 오빠이신 외삼촌께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일을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물었거든요. 결혼 전 외삼촌에 대해 자세히까지는 아니었지만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외숙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뒤 충격 때문이었던 것인지 지금껏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맞선을 보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외삼촌의 재산만 보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홀로 사시면서 사업을 운영 중이셨다는데요. 그때 당시 믿고 의지했던 직원이 뒷돈을 받으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 뒤 또다시 충격을 받은 외삼촌이
장인 장모님께 제게 일을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 듯 해 보였어요. 얼마 뒤 장인 장모님의 설득에 외삼촌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어느 날 잠시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그 악랄하던 김상병을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상병도 많이 놀란 듯한 얼굴로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이야, 널 여기서 다 만나네. 잘 지냈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김상병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너 많이 컸다.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말 조심 좀 하시죠. 뭐? 근데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내가 너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부모 백 없으니까 어디서 친구 아버지 백을 이용해? 근데 이제는 제대해서 더 이상 백이 없어서 어떡하냐? 네가 보다시피 난 좋은 부모 만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너는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랑 아직도 힘겹게 살고 있냐? 하긴 너 같은 흙수저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험난한 세상이긴 하지. 그러게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어야 나처럼 좋은 부모를 만났을 거 아냐. 네 인생도 참 거지 같다. 너 어디 취업은 했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뭐? 이게 어디서 반말을 하고 자빠졌어? 반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라며 제가 김상병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뭐, 네? 역시 없는 것들이랑은 상대를 하면 안 돼. 너 같은 족속들이랑 말 섞는 것 자체가 수치다, 수치야. 김상병이 마치 재수없다는 듯이 의자를 박차고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김상병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는 면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성큼성큼 다가갔는데요. 알고 보니 김상병네 부모님 회사가 우리 회사 하청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답니다. 김상병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김상병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제 보니 우리 회사 하청업체인가 보군요.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나 여기 본부장이거든. 뭐? 네가 여기 본부장이라고? 너 같은 혹수저가 어떻게 여기 본부장이야? 나 같은 혹수저도 본부장이 되긴 하더라고. 그렇게 당신 말대로 당신도 전생에 덕을 많이 쌓지 그랬어. 나 같은 흙수저도 여기 본부장으로 있는데 당신 인생도 참 그렇네. 어쩌나?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이 나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상황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랑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내가 사장님께 보고할 생각이거든. 거기다 우리 장인어른도 당신에 대해 낱낱이 다 알고 계셔서 당신 회사랑 새로운 계약은 그냥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네 장인이 누군데? 설마 그때 그 사단장은 아니겠지? 아니긴 왜 아니겠어. 그때 그 사단장님이 우리 장인어른이시거든. 제 말에 김상병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입술까지 부르르 떨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어버버하다가 김상병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뒤 김상병이 다시 연락을 해오기도 했지만 제가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그 모든 사실을 사장님께 보고 드린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사장님 또한 놀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도 김상병네 아버지 회사가 납품하는 물건이 분량도 많고 품질이 제일 떨어진다며 재계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사장님이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그때 일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일을 타산지석 삼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